산소. 아 그런 거 말고. 아예 그 강의를 잘 도와줘 보세요. 네, 알았어요. 돈? 돈도 사실은 아까 그 의식주하고 비슷한 개념이고 필수적이잖아요. 이 필요 없는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필요 없는 건 아닌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영양? 예? 영양분? 여러분들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가족 아니에요? 예? 가족? 여러분 예를 들면 여자들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목걸이 같은 거. 화장. 목걸이 같은 거 내가 사는데 필요 없잖아요.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있으면 좋아. 그런 거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디저트? 예. 그게 2차 대사 산물이에요. 코팅 할 수 있는. 예? 코팅. 코팅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상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물질을 발생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비슷한 거예요. 네.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게 그런 건데 네. 식물은 분명히 그 식물이 먹고 살고 성장하고 발육하고 생식을 하고 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물질은 어차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 봤을 때 꼭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2차 대사산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중요한 건 2차 대사산물이 약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구기자, 그 다음에 인질수, 껍질. 엉겅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죄다 2차 대사산물 때문이에요. 자, 그 개념을 가지고 가볼게요. 보호물질. 이것도 안 되는데. 자, 우리 밥만 먹고 못 살아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럼 뭐 해야 살아요?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예. 문화를 즐겨야 돼. 그런 게 2차 대사산물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사실 우리 사람 보면은 밥 잘 먹고 따뜻한 옷 입고 잠 잘 자고 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고 인생에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의 재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2차 대사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니까 교회 안 다니신 분은 아마 분명히 오셨을 텐데 교회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기서 말하는 떡은 1차 대사산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이 2차 대사산물이에요. 자, 갈게요. 자, 식물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 물질 중에 요즘 말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들어보셨어? 예, 우리 약초 회원님 역시 그리고 비교적 젊은 분이라 들어봤을 것 같아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안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하는 바빠서 뭐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굉장히 유명한 용어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파이토케미칼은 자, 분석을 해볼게요. 파이토는 식물성 또는 식물이라는 뜻이고요. 케미칼은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학이라는 뜻이에요. 화학 물질. 그러니까 즉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이라는 뜻인데 아까 그게 그 물질 중에는 1차 대사산물도 있고요. 2차 대사산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포함해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2차 대사산물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요. 2차 대사산물을.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카로티노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어디에 많이 있죠? 여기 써있나 모르겠네.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 노란색, 오렌지색 계통의 과일과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물 색소. 여러분, 당근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당근즙 많이 짜시죠? 네. 이게 이제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카로틴이라고도 하죠. 카로틴. 근데 이게 당근의 입장에서는요. 당근이 자라고 생식하고 번식하고 전혀 필요 없는 물질이에요. 카로틴은요. 그냥 색깔을 내기 위한 물질이에요. 색깔을 내기 위한 물질. 어떤 면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당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런데 대표적인 효능은 시력 유지, 황반 태화, 뭐 지연, 산화방지 통한 노화 지연, 항암 효과 뭐 등등이
있어. 이런 게 여러분 2차 대사산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좀 여러분 오늘 강의가 약간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니요. 네. 가볼게요. 자,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방패 플라보노이드, 이 말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플라보노이드란 말도 많이 들어봤어요. 자, 매우 강력한 플라보노이드는 매우 강력한, 제가 편집하면서 뭐뭐시다를 빼먹었군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산화물질을 많이 생성하여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주요 만성 퇴행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노화를 촉진하기도 하는데, 이 플라보노이드가 활성산소의 작용을 차단해버려요. 여러분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것들 밑에 써있죠. 딸기, 자두, 블루베리, 포도. 여기 포도 농사 많이 짓잖아요. 예. 포도가 플라보노이드가 엄청 많은 어. 그런 과일이죠. 그 다음에 체리, 마늘, 녹차 등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포도 입장에서는요, 꼭 필요한 물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라고 씨앗 맺고 이거 할 때 필요한 물질 아니에요. 자, 어떨 때 필요한 물질인지는 식물 입장에서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소플라본 들어보셨어요? 이거 콩에 엄청 많은 거거든요. 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항산화 물질인데,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 호르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이 이소플라본이 체내에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 거죠. 콩에, 대두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대두에 이소플라본을 제니스테인 또는 디아디제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부나 된장, 간장, 청국장에도 이게 아주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자분들 뭐죠? 그 갱년기 있을 때 이게 콩 제품을 많이 드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소플라본도 콩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을 필요가 없는 물질인데도 존재해요. 가볼게요. 글루코시놀레이트, 정말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요즘에 뜨고 있는 항암 물질이에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 어디 많이 들어가 있냐면, 자 볼게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DNA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줘요. 그래서 암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천연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하는데, 이 십자가 채소, 여러분 십자가 채소가 왜 십자가 채소냐면, 십자가 모양으로 뭐가 어디가 십자가 모양을 닮았어요. 그죠? 거의 답이 나와 있죠. 십자화과 채소. 꽃이 필 때 딱 십자가 모양으로 핀다 해서 십자가 채소거든요. 대표적인 게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방울 양배추 등.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여기 언급 안 한 것들 십자가 채소 여러분. 배추. 배추 십자가 채소 맞아요. 또 냉이에요, 냉이. 여러분 지금 밭에 냉이 있나요? 예. 가을에 있죠. 겨울에도 있죠. 봄에도 있고. 냉이 많이 드세요. 여러분 냉이가 아주 중요한 이 글루코시네일로이트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한 야채라고 해야 되나? 식물이거든요. 자,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방금 얘기한 이소플라본, 글루코시놀레이트 뭐 이런 이거 있잖아요. 카로틴 이런 것들이 2차 대사산물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인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것들이에요. 향기를 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맛을, 좀 독특한 맛을. 그래서 고추에 뭐가 들어가 있죠? 캡사이신. 굉장히 유식하십니다. 여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빨간 옷 입으신 이분은 성함은 김재숙. 그리고 사는 동네는 여기서 가까워요. 가깝고, 주요 장기가 뭐냐면은 고추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두 농장을 하시는데, 자두를 이용해서 고추장을 만드는데요. 몇 월달에 만들죠? 아무 때나 만드는 게 뭐? 체험 키트 만들어가지고. 지금 왜 자두로 만드는데 아무 때나 만들어요? 그냥 아니 가공해 놓은 걸 갖고 만드니까. 자, 그러면 고추장이 필요하면 아무 때나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맛을 내는데 이 고추의 캡사이신 같은 것, 그게 캡사이신도 여러분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고 2차 대사산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내는 데 쓰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혹하는 데,
뭘 유혹하죠? 벌 같은 걸 유혹하는 이 생식을 위해서. 자, 여러분 이 왼쪽 사진 봐보세요. 왼쪽 사진 뚫어져 보세요. 저거 뭔가요? 오른쪽 말고 왼쪽. 꽃이죠? 네. 저 무슨 꽃인지 혹시 아시나요? 말? 아 그건데. 그건데. 네. 저기 뒤에 어머니들 이거 모르시겠어요? 본 적 없으세요? 아 그게 저게 자 그럼 질문 어려우니까 이거 진짜 식물 이름이 많으니까 못 맞추게 분명하고 뭐 닮았어요? 반지걸. 벌레. 아니 오른쪽에 힌트가 있잖아요. 벌을 닮았지. 벌 닮았어요. 그래서 저게 벌 난초예요. 내가 난초라 그랬는데. 들었는데 자 여러분 저게 벌 난초인데 딱 벌 모양을 만들어놨죠. 꽃을 특이하게요. 저게 향기가 없대요. 앞에서 벌을 유인하려고. 그럼 벌 유인하는 그 방법으로 벌 모양하고 똑같이 꽃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모양인데 저렇게 하는 물질들, 그러니까 모양은 아니지만 저렇게 하는 기능을 가진 물질들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방어예요. 그 다음에 치료예요. 그 식물에 어떤 손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손상을 이미 예상하고 손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또는 손상이 됐을 때 치료를 시켜주는 역할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아까 글루코시뮬레이터 보셨죠? 냉이, 배추 등등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자, 제가 이 설명을 좀 달리 해왔거든요. 읽어볼게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방광암, 유방암, 간암 등에 효과적이고요.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산백과에 그대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그냥 지은 얘기가 아니고.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양배추나 또는 배추나 마늘이 아니고 냉이나 이런데 동물이 가다가 상처를 쫙 내요. 그때 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터져요. 그 식물에서. 그러면 그게 왜 터지느냐? 이게 맛이 어떤 맛이냐? 여러분 그 약간의 매콤한 맛이 아니고 약간 자극적인 맛 나지 않아요? 뭐죠? 십자가 채소들은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딱 터지면 그 동물들이 더 이상 안 먹는데요. 그걸 싫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 2차 대사산물, 파이토케미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어제 이거를 수정한 부분인데요. 이 영양제 같거든요. 외국에서 파는 영양제 같은데 이게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많이 들어간 영양제예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얘기한 아까 카로틴, 지금 얘기한 글루코시놀레이트, 이소플라본 이게 기본이 된 제품들이 실제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1차 대사산물이 있고 2차 대사산물이 있는데 뭐가 약이다? 2차 대사산물이 약이에요. 근데 우리 2차 대사산물의 대표적인 걸 몇 개 봤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해 볼게요. 어제 안 오신 그 이은지 약초 회원은 아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어제 들었어야 재밌을 텐데. 자, 예, 구기자의 다당체가 주요 성분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저기 뒤에 어머니들 기억나세요? 네. 예, 구기자의 다당체라는 게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성분인데 이것도 파이토케미칼이에요. 이거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구기자의 다당체가 무슨 작용을 하는지 아마 다 까먹었을 거예요. 11개나 나왔었거든요. 항노화 작용. 그 다음에 면역 조절 작용. 그 다음에 항암 작용. 어제 다 배운 거예요. 간을 보호하는 작용. 이제 이게 구기자의 주요한 작용이라고 했죠. 간 보호 작용이. 자, 그 다음에 항당뇨 효과.
망막 손상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당뇨병 때문에 눈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랬을 때 망막 손상 억제하는 효과. 신경 보호작용. 그래서 중풍이나 치매에 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생식 기능 강화. 자, 이거 관련된 일본 사람들 그 얘기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안 나세요. 예. 일본 사람들은요, 혼자 사는 남자한테 구기 주지 말라. 자,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효과. 복부 비만, 그러니까 살도 빠져요, 이 구기자가. 마지막으로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 이게 구기자가 가지고 있는 다당체 성분, 이게 다당체도 파이토케미칼이에요. 자, 오늘 혹시 처음 들어보신 용어들이지만 파이토케미칼 이 정도는 기억을 합시다. 파이토케미칼. 어쨌든 이런 게 다 파이토케미칼이라서 구기자의 그 효능을 나타내는 건데 인진에는 어제 성분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제가. 근데 인진에는 여기에 효과가 있고 저기에 효과가 있고 했는데 성분 얘기는 안 했지만 성분이 카필라린이라는 성분이 주요한 성분이에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문제 낼게요. 인진이 어제 어떤 작용을 한다고? 간에 좋은 약인데. 자, 김재숙 우리 회원님. 메모. 제가 약초를 가르치면서 정말 진짜 재밌는. 저는 약초 가르치기 너무 재밌거든요. 실망해. 근데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자꾸 잃어버려서. 맞아요. 이렇게 가르쳐놔도 금방 잊어버리고 오니까 저는 또 해야 돼. 계속 같은 얘기를 해도 몰라. 그럼 제가 강의 준비를 많이 안 해도 돼. 너무 재밌어요, 이게. 여러분, 인지는 해독이에요, 해독. 간에 어떤 독성 물질이 있거나 했을 때 해독시켜주는 역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지는. 그래서 인진하고 비슷한 약이 있다고 그랬죠, 어제. 비유를 했을 때 이것도 잊어버렸어요. 우루사. 아, 그건 약 이름이잖아. 아, 그러니까 우루사하고 인진하고 같은 기능이에요. 간 해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 알려드렸잖아요. 독성 물질로 유도한 실험 동물에 대한 인진의 간 보호 효과. 실험쥐에게 독성 물질을 강압적으로 간에다가 주사를 해놓고 인진을 또 넣어요. 보니까 해독이 잘 돼.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진은 누가 뭐라 해도 간에 해독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약초입니다. 그리고 어제 엉겅퀴의 실리빈 얘기했었죠. 이 실리빈이라는 것도 2차 대소산물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거죠. 자, 엉겅퀴에 관련된 이야기 기억나세요? 어제 한 것 중에. 자, 힌트 드릴게요. 한라산. 염소인가? 한라산 또 염소예요, 염소. 자, 저 뒤에 어머니도 한라산. 엉겅퀴. 어떤 사람 농사를 져요. 자, 여러분. 농사를 져요. 여러분, 오늘 강의 끝나고요. 또 이따 점심 먹을 거잖아요. 저 아침 안 먹고 왔거든요. 점심을 좀 맛있게 먹으려고. 점심 먹고요. 또 이 얘기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엉겅퀴에 실리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주요 성분이죠. 이 실리빈이 2번 읽어볼게요. 더 나아가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간세포가 망가졌을 때 그 재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물론 간은 재생이 잘 되는 장기입니다. 근데 그 재생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게 엉겅퀴라고요. 여러분, 오늘 진짜 좋은 날인 게 엉겅퀴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도착했답니다, 엉겅퀴. 근데 잠깐 제가 내려가서 봤거든요. 꽝꽝 얼려서 왔더라고요. 아이고. 삶아가지고 꽝꽝 얼려가지고 아이스박스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행히도 점심 때 먹을 수 있을까? 지금 녹이고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몇 킬로죠? 5kg에 얼마예요? 55,000원. 그러니까 키로당 싸다. 11,000원이라고. 삶은 게 많으면 싼 거예요.
싼 거예요. 그럼요. 삶은 게 많은데 싸지. 예, 울릉도산 엉겅키. 여기 엉겅키에 실리빈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먹으면 간이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점심에 먹을 겁니다. 기대되시죠? 네. 예. 저는 엉겅퀴를 말려놨는데 말려놓으셨어? 뭐 하시려고? 혹시 언제 쓸지 모르니까 밖에 있는 거. 자,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게 이제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걸 제가 가져온 건데요. 항산화 작용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 증가시키고 해독 작용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독 작용 증가시킨 건 아까 인진의 그 카필라린이라는 그 성분 이 대표적인 거고 호르몬 조절해주고 이게 이소플라본 같은 거 그런 거고 자 밑에 보세요. 세포의 산화 손상 감소 손상된 거를 손상을 좀 막아준다잖아요. 이게 방금 엉겅퀴 실리빈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암세포 성장 속도 감소시키고 노화 지연시키고 고혈압, 백내장, 골다공증 발병감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게 이렇다는 거예요. 파이토케미칼이. 자, 우리가 약초 중에서 약의 효과를 내는 것들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했죠. 자, 이거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여기가 이제 장소가 교회다 보니까 이거를 특별히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특정 비타민 또는 미네랄 그리고 파이토케미칼 지금 우리가 파이토케미칼 공부하고 있는데 이 파이토케미칼은 우리가 몸에서 만들 수 없어요. 반드시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섭취해야 되고 이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전적으로 신이 창조하신 것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고 먹으면 먹는 게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좀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맛도 더 있고 오늘 엉겅퀴 먹을 때 좀 이 개념을 가지고 먹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수박을 잘라서 먹겠습니다. 지금 너무 추운 계절인데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냐면 저희 집 앞에 그 도로가 약간 비탈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각도가 한 30도 이내였을 것 같아요. 20도, 30도. 그러니까 아주 높은 비탈은 아닌데 비탈져요. 근데 저희 집 뒤에가 그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장을 드나드는 그 덤프 트럭이 항상 저희 집을 이제 오가는데 제가 겨울이 되면 눈이 엄청 많이 쌓이면은 거기 막 썰매를 타요. 거기서 막 비닐포대를 대고 썰매를 타면은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될까? 못 올라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차 골탕 먹이려고 미끌미끌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눈을 보니까 그 기억이 또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수박 이제 지금은 이제 겨울이지만 수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랐어요. 근데 뭐가 안 보여요? 씨 있는데? 씨이 안 보여. 아니 잠깐만요. 자, 수박 자르기 위한 뭐가 안 보여요? 칼이 안 보여요. 칼. 여러분 칼 없이 수박 드실 수 있겠어요? 드실 수는 있죠.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주 추하게 먹어야 돼요. 딱 깨가지고 막 이게 좀 그렇잖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수박을 먹으려면 반드시 칼이 있어야 쪼갤 수 있고 좀 모양새를 낼 수가 있고 우리가 먹기도 편하고 지금까지 우리 뭐 배웠냐면 파이토케미칼을 배웠어요. 그렇죠? 어제 배웠던 거 연장선상에서 파이토케미칼을 배웠는데 이 파이토케미칼이 아까 구기자의 어제 배운 거 기억해 보세요. 구기자의 주성분이 다당체라고 그랬어요. 당이 많이 연결된 거예요. 그거 우리 몸에 있는 소화 효소가 나와서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쪼갤 수 없어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지금 파이토케미칼 많이 이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거 우리 몸에 우리가 먹는다 해서 바로 흡수 못해요. 흡수가 돼야 약효가 나타날 텐데 우리가 먹는다 해서 흡수가 안 돼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수박을 먹기 위해서는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이 파이토케미칼을 누군가가 쪼개줘야 돼요. 그 쪼개줘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내 몸에 흡수가 돼서 항암작용이든 무슨 작용이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쪼개주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칼을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 뒤에서도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인삼의 주요 양미 성분 여러분 사포닌이죠. 이거는 다 알죠. 사포닌 들어봤을 거예요.
사포닌은 사람의 장 안에 서식하고 있는, 영어가 좀 어려운데, 프라보텔라오리스라는 미생물 이름이에요. 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야만 몸속에 흡수돼가지고 그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는 보통 인삼에 사포닌이 있으니까 그 사포닌이 몸에 들어가서 뭐 기운도 내주고 열도 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 내 몸의 장에 있는 미생물이 이거를 분해를 시켜줘야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마다 이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보유량의 차이가 크다는 게 밝혀졌는데, 한국식품영양과학지, 그러니까 이게 논문이에요. 그 보고에 따르면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에 의한 사포닌 분해 능력 개인차라는 논문의 제목이네요.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 중에서 37.5%, 그러니까 한 40% 정도에 육박해요. 10명 중에 4명은 사포닌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아예 없거나 효소 성분 중 일부가 결여돼 있어 사포닌을 먹어도 분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인삼을 먹어도 10명 중에 4명은 아예 그냥 똥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 사포닌을 누가 분해해준다고 했지 아까? 저 이름도 계상한 저 미생물이 분해를 해주거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또한 나머지 그러니까 한 60% 사람들도 사포닌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지만 보유량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다 흡수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돈만 아깝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삼 먹어도 홍삼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홍삼 먹어도 돈만 아깝다는 뜻이에요. 자, 심각하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홍삼 드셔보시면 아마 있을 텐데, 나 홍삼 먹고 효과 진짜 많이 봤다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대체로 그래요. 그냥 좋다니까 먹는 거지. 자, 이렇게 약간 비관적인 얘기를 계속 가져갈 건 아니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기사가 전국에는 어떻게 이제 제가 그 긴 기사를 다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 기사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인삼 먹어도 여러분 흡수 안 되고 말짱 헛것이니까 내가 사포닌을 분해했어. 그 제품 사 먹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포닌을 분해한 제품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차라리 이거 사 먹어. 그러면 흡수가 100% 돼.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느끼세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내 미생물을 인삼이 분해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새는 야채를 많이 안 먹고 섬유들을 많이 안 먹고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으니까 섬유들을 많이 해서 그 장내 미생물을 만들어낸 기운이 있는 걸 갖고 같이 먹어라, 그 소리 있겠죠. 전 정리 안 되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 하긴 했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준비 잘해왔죠, 제가. 지금 이 얘기 할 거를 대비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좀 약간 단순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포닌이 몸에 들어가면, 그리고 아까 포도에 뭐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포도에 뭐 플라보노이드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 당근에 있는 카로틴도요, 우리가 먹으면 미생물이 없으면 흡수 안 돼요. 그러니까 먹어봤자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여기에 좋고 저기에 좋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몸에 안 들어가는데 뭐 어쩌라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수박 자를 때 필요한 칼. 그 칼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미생물이에요. 그 미생물이 있어야 딱 쪼개줄 수 있어요. 내가 못 쪼개요. 미생물이 쪼개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 기사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말미가 당신이 사포닌을 분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분해한 제품을 가지고 있거든? 이거 사 먹어. 그럼 100% 흡수돼. 이게 여러분 되게 쫄깃하지 않아요? 쫄깃하죠? 근데 그러면 지금 좀 깊게 생각해 보세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쫄깃하긴 한데
이거를 먹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생각해 보세요. 계속 먹어야 되겠지. 흡수는 될 것 같아요. 흡수는 돼요. 뭐가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먹어보면. 예,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먹어야 되는 그거 언제 먹어요? 같이 먹어요. 얼만큼 먹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패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패싱. 뭐죠? 패싱. 목사님 뭐죠? 패싱. 나를 패싱했다. 뭐 이런 용어 쓰잖아. 그쵸? 왜 왕따 비슷한 거예요. 왕따. 왕따라는 용어 아시나요? 여러분, 사포닌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원래 장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인간이 쪼개서 넣어주겠다는 거는 뭘 패싱하겠다는 뜻이에요. 미생물을 패싱하겠다는 뜻이에요. 미생물을 패싱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미생물의 역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생물이 해주는 원래 쪼개주는 일을 하잖아요. 쪼개줘서 넣어버리면 미생물은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계속 존재할 가치가 없어져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계속 가볼게요. 2014년도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보스 포럼 경제 그 회의거든요. 세계 경제 회의인데 세계 10대 유망 미래 기술 중 하나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선정했어요. 2014년도 이때는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거든요. 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미국이 미래에 먹고 살 게 뭐냐 10가지 정도를 설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자, 이게 어려운 용어인데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마이크로라는 뜻이 미생물이라는 뜻이고요. 바이옴은 생태계라는 뜻입니다. 또는 미생물 집합자라는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게놈, 이게 이제 유전자 서열을 뜻하는데 유전자, 이거를 합쳐놓은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 안에 사는 미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장 안에 사는 미생물. 즉 2014년 다보스 포럼에서요. 이제 인간이 이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가 10개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이라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이 현리교회에 가끔씩 와가지고 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제 한 얘기도 잊어버리시니까 예전에 한 얘기는 뭐 기억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유산균하고 비슷한. 유산균도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하나예요. 미생물 중에 하나죠. 자, 제프리 고든 박사 워싱턴 대학교 교수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죠. 근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실험을 한 내용이 정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볼게요.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근데 쌍둥이는 자랄 때 보면 거의 비슷하게 크잖아요. 뭐 몸집이나 뭐 이게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쌍둥이였는데 뚱뚱한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말라 있어요. 좀 다르게 큰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한 게 뚱뚱한 그 쌍둥이 중에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거기서 이제 취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뚱뚱한 쌍둥이의 대변을 우리가 일부를 취한 거예요. 대변을. 그래서 어디에 넣었습니까, 여러분? 무균쥐. 쥐에 균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특히 장 안에 균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런 쥐들이 있거든요. 실험쥐가. 그 쥐한테 이 뚱뚱한 쌍둥이의 대변을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지켜보니까 쥐가 뚱뚱해져 버려요. 어머나.
여러분 밑에는 그 반대겠죠. 마른 쌍둥이의 대변을 빼내가지고 똑같은 무균 쥐에 넣어요. 그랬더니 이 쥐는 날씬해져요. 여러분 이 조건에서는요 먹이는 사료가 똑같았어요. 이 실험에서는 먹는 거는 똑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투정하지 않아요? 아, 나 먹는 거는 똑같은데 왜 나만 살이 찌지? 그렇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됐다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쪽이세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찌는 것 같아.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 진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팩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사실 의학이라는 게 옛날부터 진짜 초기에 진짜 뭐 예를 들면 파스테르가 뭐 유산균 발견하고 막 이랬을 때요. 그게 다인 양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파스테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고 파스테르는 어떻게 보면 약간 거짓말쟁이 같은 느낌이 돼버린 것도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여러분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어떤 게 사느냐에 따라서 뚱뚱해지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가 어떤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사느냐에 따라서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당뇨에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하고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장 안에 사는 미생물들이 엄청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2014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로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미국은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2014년부터요. 여러분이 들으면 놀랄 정도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느낌 자체가 없겠지만 제가 경희대학교 제가 가는 실험실이 있거든요. 그 실험실이 원래 한약 처방을 연구하는 실험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한약 처방을 저 장내 미생물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실험실이 약간 트렌드가 그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도 그쪽이 많아요. 정부 지원도 많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뭔가 하나 발명을 하잖아요. 발견을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약을 만들잖아요. 폭대기 많아서 대박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내 미생물.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자, 이게 너무 작죠. 이 프로젝트가 너무 작게 쌓여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느꼈는데 지금 사람 옆에 보면 다 이렇게 논문이거든요. 논문. 장내 미생물을 기반으로 한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막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조사해온 건데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게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밑에 왼쪽부터 볼게요. 천식, 위암, 비만, 당뇨, 오른쪽, 간질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대장암,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 옛날에는 이 장 안에 사는 미생물 자체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원인을 좀 다른 걸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장 안에 사는 미생물에 의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를 연구하고 있을까요? 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병을 치료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울증이 생긴 사람한테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조사해봤더니 특정 미생물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어떤 약을 만들면 되겠어요? 혈관하고 예. 건강한 여러분 그 부족한 미생물을 비해양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대장에 넣어줘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요. 저희 실험실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과장이 아니고요. 우울증이 좋아져요. 정말. 옛날에는 지금 신경과에서 주는 약들은 우울하면은 내 신경을 안정시키거나 좀 뭐 이렇게 이런 약들을 줬어요. 뇌의 어떤 계통에 신경계통에 작용하는 약들을 줬거든요. 근데 미래에는요. 장에 미생물들을 투입하는 약을 줄 거예요. 그 연구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실험실에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발표가 되고 있다니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다른 어떤 대부분의 질병, 여기 뭐 표현이 안 됐지만 뭐 고혈압이든 여러분이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여러분 몸속에 특히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장의 미생물이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달라요. 아니, 먹는 따라 달라지고 아니면 그게 몇 기간에 변화가 되고 변화돼요. 아니, 지금 얘기하면 다 맞아요. 맞는데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하고 비유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땅 속의 미생물들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미생물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뭘 주죠? 퇴비를 줘요. 퇴비를 줍니다. 퇴비를 주면 그 미생물들이 그 퇴비를 분해를 시키면서 왜 분해시킬까요? 자기 먹고 살려고 막 분해를 시켜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우리 몸이 아니고 그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나무에 필요한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포도나무가 흡수를 해서 포도를 크게 만들고 맛있게 만든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인삼 사포닌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먹어봤자 분해를 못 시켜. 왜? 미생물이 없어서. 근데 미생물이 많으면 사포닌 부으면 딱 쪼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흡수가 돼. 그 미생물은 아까 그 미생물 이름 생각도 안 나죠. 인삼 사포닌 분해하는 미생물. 그 미생물은 왜 사포닌을 분해할까요? 왜? 미생물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수박을 딱 잘라서 뭘 먹죠? 껍질을 먹나요? 안에 빨간 걸 먹나요? 빨간 거 먹잖아요. 미생물은 껍질 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포닌 중에 뭔가가 막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 중에 자기가 먹을 거를 먹기 위해서 딱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나 관심 없어요. 근데 그 관심 없는 게 사람 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약효가 나타나는 거죠. 자, 골드 바이옴 스툴 뱅크. 그 영어 잘하신 분 해석해 주세요. I don't know. That's like a 똥은행. 방금 뭐라 했냐면 똥은행이라고 했어요. 똥은행. 좋은 말로 표현하면 대변은행이에요. 대변은행. 자, 밑에 읽어볼까요? 2013년 미국에서 최초로 대변은행이 설립된 뒤 현재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대변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대변은행이 문을 연 것은 골드바이옴이 처음이다. 이게 기사가 2017년이에요. 우리나라에 똥은행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네.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네. 서울대학교에. 네, 서울대학교에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미국의 똥은행이 지금 2013년에 생겼잖아요. 그 똥은행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좋은 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똥은행에 똥을 팔아요. 재밌어. 그러니까 자기가 똥을 은행에 맡기면 돈은 맡기면 나중에 찾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은행에 파는 개념이래요. 팔아요. 그러면 그 은행은 그럼 수익을 어떻게 내요? 필요한 사람한테 팔겠지. 아픈 사람한테 그 똥을 주입을 해요. 그거를 대변 이식이라고 해요. 어머머. 우리가 간 이식이라고 하고 뭐 신장 이식 한다 뭐 이러잖아요. 이거를 대변 이식이라고 해요. 웬일이야. 근데 왜 대변 이식을 하죠? 좋은 균을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똥이라는 거는 이 질병 치료에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똥이라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얼마 후에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똥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여기서 나가면서 많은 부분 잊어버리세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연배가 저보다 어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똥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싸셨어요? 한 번 쌀 때 양. 많이 샀죠. 지금보다는 많이 먹을 만큼 예? 먹을 만큼 쌌겠죠. 똥을 먹어요? 먹을 만큼 아니 먹어요? 밥 먹은 만큼 쌌겠지. 아니 지금 우리가 싸는 양하고 옛날 우리가 쌌던 양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많이 싸는데 그때는 저거 많이 많이 먹었으니까. 아니 옛날에는 먹거리라 섬유질이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얘기가 맞아요.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음식은 대부분 이제 푸성기, 섬유질이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할 게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사포닌이 됐던 구기자에 들어가 있는 다당체가 됐던 또는 인진에 들어가는 카필라린이 됐든 이게 약효를 내는 물질인데 이게 우리가 먹어봤자 안에 미생물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장 속에 좋은 똥을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인삼은 계속 먹으면 안 되고 이 장 안에 미생물들이 많이 살게 만들어줘야 돼요. 많이 살게 제가 왜 이 옛날에 똥을 많이 쌌냐 이 얘기를 했냐면 똥의 50% 이상은 그 미생물의 사체예요. 사치가 뭐야? 미생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싸는 똥의 50% 이상은 미생물의 사체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똥을 싸면 엄청 많은 양을 쌌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양의 대부분, 아니 50% 이상은 미생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그 아이가 싼 똥에 미생물이 많다는 뜻은 장 안에 미생물이 엄청 많았다는 뜻이에요.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했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뜻이죠. 미생물이 일단은 좋은 미생물이건 나쁜 미생물이건 간에 일단은 많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양을 싸지 않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젊은 여성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싸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다이어트가 문제예요. 아니야. 다이어트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속되게 말해서 그 똥이 건강한 똥일까요? 아니야. 그러면 그런 똥을 싸는 사람들이 건강할까요, 몸이? 아니야. 그때 건강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병들이 많이 생겨요. 비롯돼서 많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익균, 유해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익균이 이제 이 얘기를 계속 길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무엇일까를 생각할게요. 유익균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유익균이 많아야 사포닌이 들어오든 구기자의 다당체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분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효과가 나와요. 유익균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단무지 안 들어가. 아니 야채, 채소, 네. 이런 거. 자, 이 실험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실험이 이게 2017년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영어 논문인데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봤어요. 보시면 식이섬유가 부족한 장내 미생물군은 결장, 점액, 장벽을 저하시키고 병원체 감수성을 향상시키다. 이제 뭐 좀 해석하기 어렵지만 식이섬유를 많이 안 먹였더니 그 장에 사는 미생물들이 장에 있는 점액을 갉아 먹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림 가져왔거든요. 이것도 그림도 좀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옆에는 뭐 식이섬유를 먹이고 말고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돼요. 좀 뭐가 차이가 있죠.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여기는 굉장히 두꺼운데 여기는 없어요. 어머나. 파이버 리치 다이어트. 이거 해석해 주세요.
섬유질이 굉장히 많은 음식 먹는 예, 거. 섬유질을 많은 음식을 먹여놨더니 장 안에 사는 미생물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여기 여러분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는 똑같은 쥐를 가지고 실험하거든요. 아까 예를 들면 무균쥐, 똑같이 균이 없는 쥐거나 아니면 똑같은 균이 있는 쥐거나 어쨌든 그 쥐한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계속 먹였더니 여기가 여러분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장 안에 있는 점액층이에요. 점액층. 장 안에 있는 점액층이 아주 두터워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장 안에 있는 점액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 중에 독성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안 들어오게 딱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점액층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어요. 근데 한 500명의 학생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일부는 식중독이 발생하고요. 증상이 일부는 없어요. 식중독 증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똑같은 독성 물질이 들어갔는데 그럼 이 점액층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면 독성 물질이 좀 있다 하더라도 흡수가 잘 안 돼요. 반면에 오른쪽 이 사진처럼 이 미생물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파이버 프리 다이어트 해석해 주세요. 섬유질이 없는 음식, 그러니까 빵 같은 거만. 예, 섬유질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장 안에 살고 있던 미생물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미생물이나 똑같아요. 이 미생물들이 뭘 하고 사냐면 장 안에 있는 점액층을 갉아먹어 버린다는 거죠. 웬일이야. 왜요? 자기들 또 생존이에요, 생존. 맞아.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암 걸려요? 그래서 암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장 안에 이 점액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장 속에 있는 어떤 독성 물질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게 내 몸으로 흡수가 돼버려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암을 만들어요. 혈압을 높여요. 당뇨병을 만들어버려요. 자, 그렇다면 자 다시 돌아가서 수박을 먹으려면 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 칼에 해당되는 게 지금 장 안에 사는 미생물이에요. 오케이. 이 미생물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약초 성분들 쪼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미생물들이 내가 인삼 먹기 전에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삼 먹기 전에 장 안에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늘리려면 뭘 먹어줘야 돼요? 야채, 파이버 많은 거.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평소에.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평소에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어서 똥을 막 엄청 많이 쌌어. 그래서 대변의 절반 이상이 미생물이라고 그랬죠? 네. 장 안에 미생물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식이섬유 섭취량이 너무 적어. 근데 여기 가평 현리 이쪽 사시는 분들 섭취량 많나요? 많아요. 시골이니까. 여기는 시골이니까 많지. 여기 어머니들 저 야채나 뭐 이런 거 많이 드세요? 예. 이런 것들 야채 같은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먹은 상태에서 장에 대장균이 아니죠. 미생물이 많은 상태에서 인삼을 먹어야 효과가 나온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실험에서도 검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실험 말고요. 똑같은 실험인데 저희 경희대학교 교수님이 하신 실험 중에 결론이 뭐냐면 인삼을 먹기 전에 야채를 많이 먹으라.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야채하고 곁들여서 인삼을 먹으면 되는데 당장 곁들여서 먹는다고 없던 미생물이 바로 생기진 않아요. 그럼 미리 먹어야 된다는 뜻이죠. 평소에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평소에. 자, 다시 한번 이거 보세요. 이런 병들이 안 생기려면 장 안에 미생물들이 유익균이라고 하는 미생물들이 아주 많아야 돼요. 아주 많아지려면 식이섬유가 평소에 많이 들어가줘야 돼요. 아까 그 쥐 실험 보셨죠? 그 뚱보 그 쌍둥이 그 쌍둥이 뚱뚱한 쌍둥이의 대변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은
섬유질을 많이 못 먹고 사는 미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생물들이 쥐에 들어가면 쥐를 뚱뚱하게 만들어, 그 자체로. 근데 날씬한 그 쌍둥이는 평소에 식이섬유 섭취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미생물, 장 속에 있는 그 대변을 꺼내가지고 쥐에 넣으니까 이 쥐도 날씬해지는 거예요. 이 질병들 치료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장내에 우리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만든 좋은 똥으로 만든 약을 먹게 될 거예요. 좋은 똥으로 만든 약. 근데 우리는 좋은 똥으로 만든 약을 먹어버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패싱을 시키는 거예요. 패싱. 내 장에는 미생물이 없어서 좋은 똥으로 만든 미생물로 만든 약을 먹어요. 그러면은 질병 치료 효과가 있어요. 진짜로 효과가 있어요. 검증돼요. 근데 문제는 그 약을 끊는 즉시 증상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약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식이섬유 섭취를 좀 많이 늘려라 해요. 유산균은 무슨 활동을 합니까? 이 질문 받을까요? 유산균은 무슨 활동을 합니까?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미생물학자가 아니거든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천종식이라는 서울대학교 미생물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그 강의를 제가 들어봤는데, 유산균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그 중요도로 따졌을 때 전혀 중요하지 않은 미생물이에요. 먹을 필요도 없네요, 유산균. 근데 미생물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면, 옛날에 아직 발달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게 발전하기 전에 그 유산균이 먼저 우리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이렇게 온 거죠. 유산균이 중요한 균이 아니에요. 절대 중요한 균이 아니에요. 근데 유산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균도 우리가 먹으면 대변도 잘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더 중요한 균들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다 잊어버릴 거니까, 더 중요한 균들은 섬유질을 많이 먹고 자라요. 그 섬유질이 자기들의 주요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섬유질을 먹고 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포닌이 당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그거를 먹는 이유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를 떼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관심이 없고, 그 관심 없는 게 내 몸으로 흡수된다고 했죠. 섬유질도 마찬가지예요. 섬유질도 미생물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물질이 있어요. 섬유질 중에서. 그거를 먹고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근데 그 관심 없는 섬유질 중에 일부의 물질이 몸으로 흡수돼서 우울증도 간질환도 이런 것들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요즘 그 제약회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 유산균 가루처럼 많이 나와서, 그렇죠. 매일 그걸로 하나씩 복용적으로 하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좋습니다. 몸의 건강을 그러니까 반짝하게 하는 데는 좋은데, 문제는 그게 미생물을 패싱시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내 장 안에 미생물이 더 이상 있을 필요성이 없어지는,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점은 아니죠. 우리가 먹어서 자연적으로 자연 미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내가 허리가 아파요. 그럼 뭐 하죠? 복대를 해요. 복대. 뒤에 어머니들 허리 아플 때 복대 해보셨어요? 그러면은 통증이 좀 없어져요? 없어져요. 문제는 복대 계속하면 한 1년 하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죠? 허리가 약해져요. 지금 미생물로 만든 제품이 딱 그거예요. 미생물을 만든 제품을 먹으면 당장은 좀 좋아져요. 우울증도 좋아지고 좋아져요. 대변도 잘 나오잖아요. 근데 오래 복용하면 내 장에는 그런 미생물이 살 필요성이 없어져요. 그럼 교수님 발효균은 뭐예요? 발효균? 그러니까 발효라는 말이 여러분, 미생물이 어떤 물질을 쪼개준다는 게 발효예요. 발효라는 말의 다른 얘기는 소화예요. 소화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쪼개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된장도 발효식품이고 고추장도 발효식품이라고 봤을 때, 그게 원래는 내가 콩을 먹으면 내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걔를 발효시켜요. 발효시킨다는 얘기는 쪼개준다는 뜻이에요.
방금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쪼개주는데 이미 사람들이 발효를 시켜서 내가 먹게 한다는 뜻은 이미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쪼개준 상황에서 내가 먹는다는 뜻이죠. 예. 근데요, 제가요 메주를 쓰는 날 자연히 메주를 먹어요. 네. 먹게 되고 네, 네. 그날은 변이 굉장히 좋아.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발효 음식에는 이미 쪼개진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몸 안으로 흡수도 많이 될 것이고 사실은 이 쪼개져 있는 물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수박 얘기 들었죠. 수박을 잘랐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죠? 껍질이 아니고 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된장 안에는 수박 껍질도 있고 수박 안쪽 것도 있어요. 이미 분리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로. 원래는 내 장 속에 들어가서 그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발효를 시켰다는 거는 이미 분리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작게. 그럼 그거 더 좋다는 뜻이. 분리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리된 상태로 들어갔을 뿐이지 껍질도 들어가잖아요. 수박 껍질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장에 있는 미생물들은 그거 먹고 살거든요. 네. 그럼 장의 생태계는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발효식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미 내 장에 있는 애들이 원래 분해해야 될 일을 미리 분해해서 들어간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미생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하고 다른 개념인 게 뭐냐면 껍질을 주는 게 아니고 알맹이는 물론이고 그걸 주는 게 아니고 아예 아니다 죄송합니다. 껍질은 버려버리고 내 몸에 들어가서 좋아지는 것들 알맹이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생물들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미생물들 어떤 면에서는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근시안적인 방법이죠, 그게. 그래서 발효식품은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은데, 약으로 먹는 거는 약간, 예. 그래서 급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금 현대의학에서 하는 것들 다 모조리 쓰레기통에 넣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급할 때는 수술도 하고, 수혈도 받고 해야죠, 당연히.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우울증 같은 게 단시간에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 단시간에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려면 그런 근시안적인 방법은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약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약초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미생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생물은 여러분이 평소에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제 저녁에 읽었던 얘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단편적인 건 없어요. 세상 사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그 안에 사실 내 장에 미생물이 먹는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생. 그렇게 짝이 다 맞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필요한 것만 딱 빼내가지고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인간들은요. 그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게. 급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어제 이해해서 어제는 간에 좋은 약초 배웠잖아요. 그 간에 좋은 약초 우리가 많이 먹으면 좋아요. 부작용도 없고. 그런데 그거 약효를 많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돼요. 평소에. 그러니까 구기자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다행스러운 건 있어요. 구기자, 그 다음에 인진수, 엉겅퀴에도 뭐가 있어요? 식이섬유가 있어요. 좀 더 다행스러워요. 그래서 교회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것들에는 짝이 다 맞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먹고 좋아지는 어떤 물질도 있고 내 장 안에 미생물도 먹어야 되는 그런 물질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게 좋은 건데
우리는 쏙 빼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먹어. 그게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빠르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장 안에 네. 이 좋은 미생물 많이 이제 늘어나게 하고, 예, 그래서 그 미생물이 들어오는 음식들을 정말 자기도 먹을 양분을 거기서 얻고 우리 몸도 건강하게는 양분을 다 쪼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속에 이 장 안에 미생물을 이제 많이 네. 건강 많이 발생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듣기로는요,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네. 하나님이 인간 위해서 먹으라고 창조하여 주셨던 식물, 네. 거의 다시 말하면 채소, 그렇죠. 또 허브, 곡식. 약초, 곡식,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 위주로 우리가 식물을 취하면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장이 건강해진다. 그렇죠. 장이 건강해지면 결국은 모든 몸이 건강해진다. 예, 그렇죠. 결론이 그거. 결론을 잘 내셨어요. 예, 아주 저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현립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최고 수장이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여기 계셔서 저 놀랐어요, 사실은. 자, 오늘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런데요. 발효. 예. 예. 발효를 그러면 구기자를 발효를 어저께 뭐 TV 보고 주문하셨다 그랬잖아요. 아, 발효 구기자 네, 발효 누가 구기자. 주문하셨다고 네, 했어요. 그것처럼 그 구기자를 발효를 하면은 더 효능이 극대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할 일을 미리 해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나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 발효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일단은 초기에 미생물들이 많지 않을 때 이 좀 도와주는 역할 초기에. 근데 나중에는 사실 발효 안 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생물도 할 일이 있어야 되니까.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네. 또 예, 근데 우리가 음식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그렇고 또 약이라는 거 지금 말씀한 뭐 방금 구기자를 가지고 이제 약효를 내기 위해서 가공을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섬유질이 되게 빠지거든요. 아니요. 아, 어떻게 가공하면서요? 그러니까 대개 겉에 다 버리고 국물만 짜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이렇게 자. 하다 보면은 섬유질은 다 나가고. 여러분, 예. 그 녹즙. 지금 여기 이 교회에서 녹즙하고 있죠. 예. 그 녹즙하면 여러분 섬유질 많이 버려지죠. 예. 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 아니에요. 예. 섬유질은 그 물에 녹는 섬유질도 있고요. 불용성 섬유질이라고, 불용성 섬유질, 그다음에 물에 녹는 섬유질, 수용성 섬유질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녹즙에도 100%는 아니지만 섬유질 많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녹즙을 드시는 게 그냥 채소 먹는 거에 그냥 채소 먹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는 사람한테 약간의 속도, 좀 빨리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드시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교회에서 하는 녹즙 드시고 어떻게 판매 안 하시죠, 여기서는? 봉사예요, 봉사. 네. 무료죠, 무료. 우리는 뭐 아, 녹즙 가져오셨네요? 어제 저녁에도 녹즙 주셨는데 왜 저는 안 주셨어요? 그 얘기에 답이 됐다고 보고 다른 분 혹시 질문? 그 오늘날 현대인들이 네. 이 식생활이 소부화되면서 우리가 이 대장암도 급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암이 급증을 한다고 하는 건 섭취하는 소부화된 음식에는 섬유질이 없죠. 섬유질이 없단 말이에요. 예. 거의 고기 종류.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속에 장 속의 그 미생물의 증가를 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장암도 이렇게 급증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우리 제가 아는 저 홍명관 목사님은요, 그냥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질문이 아니고 설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우리가 녹즙 봉사를 하는 이유는 저 야채를 그만큼 먹으려면은 한없이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녹즙을 짜서 녹즙을 마시라 그러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면은 얼마나 많은 근데 이거 음식을 되게 먹어야 단순한 됩니까? 답인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 교회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어떤 먹을 거를 주셨을 때 예. 녹즙에 필요한 뭔가를 얻으려면 한없이 먹어야 된다. 이건 저는 완벽하게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한 끼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섬유질 양이 있죠.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맞아요. 적당한 걸 모두. 좋다고 한 가지만 계속 먹는 거 안 좋대. 그렇죠. 이것저것 음. 이것저것. 그러니까 아까 명쾌한 대답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요? 네, 고기자를 발효시키면 논문에 의하면 20배가 영양이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그 20배가 네. 아까 똑같은 이제 명쾌한 정답 알려드릴게요. 그 수박 껍질이라고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원래 미생물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생물이 만약에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럼 분리 못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00% 분리해서 넣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0배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그게 안 좋다고 이해가 그러셨잖아요. 안 되셨나요 혹시? 그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잖아, 그지? 아니 그게 안 좋다고 그러셨잖아.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을 한 5덩어리 먹는다 쳐요. 그러면 거기 껍질도 있고 안에 속도 있는 거죠. 근데 미생물의 관심사는 껍질이에요. 속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껍질을 안 먹잖아. 근데 문제는 내가 수박을 먹었을 때 이 미생물들이 이 껍질을 발라주는 미생물들이 여기에 있느냐? 많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럼 못 발라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5개의 수박을 먹어도 5개의 수박의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발효를 시켜서 넣어주면 이미 껍질을 발라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5개만큼 효과가 나오는 거죠. 사람은 굳이 발효시킨 고기자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네.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왜 20배 발효시킨 고기자가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부족해요. 예,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저께 강의하실 때 구기자는 덕금을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구기자가 열을 가하면 빨리 타요. 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다가 굉장히 진액이 끈끈해갖고 잘 안 돼요. 그거는 덕금을 할 수가 없어 끈적거려. 근데 이제 발효를 했어. 발효를 해서 20배가 증가된 걸 팔아 지금. 지금 방송에 나와갖고 그 구매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발효를 어떻게 했을까? 이분은요 가평 꽃차 교육원의 원장님이세요. 강의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역시 자기가 강의를 하고 싶어하세요 지금. 아까 발효를 얘기하셨는데요. 네. 발효는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얘기인데 발효라는 게 아까 소화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쪼개주는 거예요. 네. 쪼개주는 그래서 거. 소화가 완벽히 잘 안 되는 사람이 발효 식품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잘 되죠. 당연히 더 잘 되죠. 쪼개주니까 흡수도 더 잘 될 거고. 그러니까 내 몸에서 해줘야 될 일을 이미 해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발효를 해서 먹으면은 내 장의 미생물들은 일부 할 일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야채하고 먹을 때는 그냥 야채는 그냥 먹고 네. 이렇게 저기 하는 거는 발효시켜서 먹고 막 네. 섞어서 먹는. 근데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요즘에 야채는 비타민 C나 미네랄이 많이 부족해서 옛날에는 한 접시 먹어도 기본 저기가 된다는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많이 부족해서 이거 한 접시 먹어갖고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섬유질 쪽 얘기하는 건데 섬유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양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비타민 얘기하면은 제가 조금 궁색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섬유질은 양이 옛날 채소나 지금 채소나 똑같기 때문에 효과는 같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하우스에서 키운 거하고 노지에서 키운 거하고 섬유질이 보면 노지에서 키운 건 좀 쫄깃한 맛이 있는데 하우스는 부드럽거든요. 그러면은 섬유질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많이 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네. 그 질문은 안 받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대답을 좀 제가 해드리면 이 답이라는 게 들으면 그게 정답처럼 느껴져 버릴 수도 있는데 제가 정답을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안 받는 걸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발효에 대한 얘기가 자 인삼이 그냥 섬유질이 미생물이 없을 때는 분해를 많이 해서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인삼을 흑삼으로 만들어서 발효를 시키면 뭐 흑삼이 되고 뭐 그렇게 되죠. 흑삼 만드는 게 발효시키는 거 아니죠? 찌는 거잖아요. 좋은 질문이긴 한데 네. 그 쪼개지는 과정은 네. 어떤 물질이 쪼개지는 과정은 미생물이 관여를 하기도 하지만 열이 관여하기도 해요. 네. 열을 가하면 쪼개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홍삼 만드는 것도 흑삼 만드는 것도 발효 같은 의미이긴 해요. 쪼개지는 과정이긴 하죠. 그렇게 해서 드시면 훨씬 더 흡수가 더 잘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실 제가 오늘 10시 반에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이제 강의를 하겠지 했는데 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아니 원래 지났어요. 1시간 반 한다고 이미 공지를 하셨어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저를 어떻게 보시고 저는 1시간 반 하려고 12시까지 할 그랬습니다. 거는 저는 알고 왔어요. 자 오늘 네. 여기서 마칠게요. 네네네.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밑에 뭐가 있어요? 음식. 엉겅퀴 나물. 엉겅퀴 나물이 있어요. 기대하면서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